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온라인 대입 진학특강 2024 대입 전형 준비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부계고등학교 교사 함형생입니다. 네, 2024 대입 전형 준비 전략을 잡아봤고요. 이 목차는 입시 환경과 대입 전형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수능에 대비한 학평이나 모평 관련 사항, 그리고 대입 전형 유형별 특징, 그리고 진로 진학 정보 활용 안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시 환경이 지금 현재 학령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학년도에는 12만 3,748명이라고 하는 미충원 숫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데도 보통 우리가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교의 중도 탈락 학생 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능 응시자는 대체적으로 45만 명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4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시험을 치렀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도 같이 대입과 같이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표에 세 번째 4월 말에 2024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시행 계획을 주제로 본 원고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대입 전형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일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9월 중순쯤에서 수시 모집을 하고 1월 초에 정시 모집을 하고 2월 말에 추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추가 모집은 정시 모집과 같은 방법이고요. 수시 모집은 9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설정을 해서 전형 기간을 12월 14일까지 두고 12월 15일까지 각 대학별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합격자 등록은 21일까지 하게 되고 미충원 합격 통보 마감이 28일이고 마지막 충원 등록 마감이 12월 29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중간에 수능시험이 11월 16일 날 있고 약 3주 후에 수능 성적 통지 12월 8일에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1월 3일부터 1월 6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원서 접수를 가군, 나군, 다군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 정시 모집 관련된 사항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추가 모집은 2월 22일에서 2월 29일까지 각 대학별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 2월 29일 날 마지막 등록 마감을 하고 3월 달부터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16일에 치르는 수학능력시험이 대비해서 각각 3월 그리고 다음 주 6월 9일 1학년의 학생들은 3번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게 되고요. 수능이 끝나고 11월 23일 날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나머지 3학년 과정에서는 이렇게 수능까지 7번의 모의고사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수능 성적 통지표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능 성적을 치르면 대부분 몇 점 맞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학에 제공하는 수능 성적 통지표는 원점수는 발표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관련된 4개 영역과 한국사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을 치르는 학생들은 또 제2외국어 한문까지 발표를 하게 되고요.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로 등급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이 예시 자료는 지금 현재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예시 자료는 지금 미적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아래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뒤에서 하겠습니다. 요 각 과목별을 금방 말씀드렸던 거를 좀 참고하시고 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와 수학은 아까 선택 과목이 있다고 그랬는데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국어 1, 2하고 수학하고 그리고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하 3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국어는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2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표준 점수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대체적으로 시험을 치르면 3등급까지가 보통 50% 안팎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 수능에서는 3등급까지 48.9%가 누적 비율이고요. 그리고 작년 2022 수능에서는 3등급까지 53.05%를 나타냈습니다. 절대평가 점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학력에서 등급을 맞추기가 가장 수월한 과목으로 이렇게 생각돼서 좀 자세히 좀 누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입 전형의 유형별 특징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대체적으로 수시 모집은 학생부 중심 전형, 위에 두 개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고 여기 지금 나타나지 않은 실기 실적 전형까지 대학별 고사로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시는 대부분 수능 위주 성적 위주로 전형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의 2024학년도에는 전체 모집 학생이 27만 2,032명이고 79%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78%에서 대략 1% 정도 올랐지만 오른쪽에 보면 410명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 대학 모집 선발 인원이 줄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수시 모집에서는 모집 비율은 늘고 모집 인원은 줄었습니다. 정시 모집을 보면 4,828명이 줄어서 2024학년도에 72,264명, 21%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4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해에는 4,900명 정도의 감소 인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전국적인 데이터를 방금 살펴보셨던 전국적인 모집 인원을 보셨는데요. 현재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수도권이고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올 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비수도권에서는 68%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수도권으로 넘어오게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45% 정도로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대략 1.5배 정도 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은 11% 내외고요. 그리고 실기 실적, 기타 이렇게 모집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 표를 보시면서 내가 지금 수도권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냐 교과 전형이냐 논술이냐 이 비율을 좀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시 전형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수능 위주의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공이 90% 안팎으로 수능으로 학생을 뽑는 비율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약간,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이렇게 좀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신 성적, 흔히 얘기하는 학업 성취도만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수도권의 반 이상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 관련해 가지고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실기 실적, 기타 이렇게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련 표입니다. 학생부 수도권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략 7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종합 전형도 약간 늘었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 종합 전형이 의외로 많이 늘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원래 교과 전형을 많이 뽑았었는데 즉 5,000명 넘게 증가가 이루어졌고요. 종합 전형도 1,700명 이상이 넘게 증가가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8,669명 정도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증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간단하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이건 202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만 보시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과 전형의 차이, 그리고 종합 전형의 차이 이런 걸 좀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방법에서는 대체적으로 교과 100 학업 성취도,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걸 100%를 활용하는 대학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면접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르는 학교가 있고 서류 10% 내지 30%씩으로 약간의 반영을 종합전형처럼 운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학력 얘기를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과 100을 쓰는 곳에서는 대부분이 수능 최저학력을 적용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에 관한 사항을 다음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예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없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를 한다든가 면접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서 내신 성적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하는데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 홍익대처럼 인문, 국수, 영사, 자연, 국수, 영, 과목을 전학년 100%로 쓰는 대학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국영수, 사과를 쓰는 대학이 건국대를 비롯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려대를 비롯해서 전 과목을 활용하는 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동국대는 국수형 사 또는 국수형 과하고 한국사를 포함해서 전 상위에서 좋은 과목 10과목을 선정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진로 선택하면 A, B, C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A, B, C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단순 환산 점수를 부여해서 경희대를 위주로 해서 많은 대학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와 성균관대는 정성평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정양평가는 숫자로 이루어진 등급만 가지고 하는 반면에
건국대와 성균관대는 진로 선택 과목을 A, B, C 나타난 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인원이 있습니다. A를 받은 학생, B를 받은 인원, C를 받은 인원. 그 인원들을 보면서 원점 수에 해당되는 것들을 대학들이 유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가톨릭대를 비롯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활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에서 추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추천하는 방법에는 대체적으로 추천 인원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 대학이 있고요. 추천 인원을 걸어놓지 않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인천, 경기별로 학생부 100 또는 면접, 서류 이렇게 활용하는 대학에 수능 최저 학력이 있는 경우, 지금 대체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의 대학교들은 수능 최저 학력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5개의 대학교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 인원을 학교별로 제한한 대학교가 18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시를 보면 지금 건국대학교 지역균형전형 추천 기준은 제한 없고 모집 인원이 34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340명. 그리고 옆에 보면 수능 최저 폐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모집 요강에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퍼센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학생 인원 또는 졸업생까지 포함해서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예시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계열별로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게 4명씩 추천을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서강대나 서울시립대처럼 인원을 아예 딱 제한을 시켜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송병여대를 비롯해서 나머지 대학들도 방금 설명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는 말을 활용을 쓰고 있고요. 방금까지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업 성취도, 내신 성적을 수능 최저 학력과 결합해서 학생을 선발을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 인적 학적 사항부터 시작해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나와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 전체를 정성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계별 전형이라고 해서 1단계의 서류, 여러분들 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학생부 100%로 대학이 정한 비율로 1단계 합격을 시켜서 보통은 3배수에서 또는 3배수, 4배수 내외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을 전체 면접을 치러서 면접의 일정 비율 30%에서 많이 쓰는 대학은 50% 이런 비율로 2단계까지 평가를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고요. 일괄합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2개가 있습니다. 서류라고 하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평가를 할 때 면접까지 같이 치러서 면접 점수와 합산을 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만 정성평가를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크게는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계별 전형이냐 일괄 합산 전형이냐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이 흔히 내신 성적인데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2.5등급인데 어떤 학생이 2.4등급이 있다고 한다면 2.5등급은 2.4등급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결과에 대한 평가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2.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2.0등급 내지 1.5등급까지 내 학업 성취도 외에 다른 역량을 통해서 가산점을 점수를 받게 된다면 그 학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평가를 할 때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 능력, 자기주도성, 그리고 학교 생활을 통한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학생부 교과 영역과 교과 외 영역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타나는 항목 중에 창의적 체험활동, 흔히 우리가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창의적 체험활동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리고 자격증 취득 과정, 그리고 출결 상황, 인적, 학적 사항 이런 전체적인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이나 발전 가능성, 진로 역량, 사회성 인성, 경험의 다양성,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대학이 하나의 항목씩 선별을 해서 그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는 게 학생 종합전형입니다. 네, 평가 요소 지금 대학별로 몇 가지 예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를 보면 3가지로 나눴고요.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 각각 35, 40, 25%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퍼센트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도권에서 119명이 늘어서
38,787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비수도권에서는 1,768명이 늘어서 42,603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단계별 전형이냐, 서류 전형이냐, 일괄 전형이냐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1단계 배수, 3배수, 4배수, 5배수를 실수하는 대학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면접 반영이 좀 높은 대학교의 경우 배수가 조금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의 약학계열 플러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그리고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하나의 전형만 있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대학들마다 2개씩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려대는 일반 학업우 수형, 그리고 서울대는 지역균형, 그리고 연세대는 활동우 수형과 국제형의 국내고등학교, 그리고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 홍익대학교 학교 생활우수자와 미술우수자 전형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면접 유형별 대학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대학교들은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확인하는 수준의 서류 기반 면접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고려대나 연세대, 서울교대, 서울대 같은 곳은 제시문을 먼저 주고 학생들이 그 제시문을 읽고 나서 입학 사정하시는 담당관 또는 교수님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학생들을 면접을 하는 방법을 쓰는 대학도 있습니다.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교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서류, 학생부 이렇게 써 있는데 2024에서는 여러분들 자체가 학생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100%만 가지고 면접을 활용하지 않고 학생을 뽑는 전형 방법을 이렇게 대학들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이제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여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외부 활동들 또는 교내 활동들을 심화된 활동들을 많이 못해서 가장 많이 평가를 대학들이 하려고 하는 내용이 1번입니다. 그리고 교내 활동에서 교과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연계시키고 확장시키고 심화시켰느냐. 그리고 3번의 독서활동은 여러분들 독서활동 상황은 대학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행평가를 한다든가 학교에서 조별학습을 한다든가 할 때는 교과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 어떤 독서활동 내용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자세가 올바른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전략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산출하는 항목들이 약간씩 다르게 되는데 그 다른 항목들은 각 대학에서 전공 학과 가이드북이라는 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대학교에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가이드북 같은 걸 미리 훑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입 정보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디가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어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대입 정보 포털에서 여러분들의 필요로 하는 대입 정보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금방 말씀드렸던 걸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원서를 제출을 하고 1단계를 통과를 했다든가 또는 서류와 면접을 동시에 실시를 한다든가 하는 대학들이 있으면 그 이후에 면접을 준비하는 거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대부분 학생들의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과정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험을 볼 때는 학교에서 분명히 수업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 수업, 그게 학습이겠죠. 그리고 또 체험활동, 그리고 토론활동을 했다면 학생들과 상호간 토론활동.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시험을 치른다고 한다면 깊이 있게 학습을 할 거고요. 그게 탐구 과정이라고 하고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떤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 활동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루어지도록 탐구를 하고 심화시키고 문제를 푼 데는 응용하고 전문적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준비를 하는 거랑 똑같이 학교 생활기록부에도 여러분들의 탐구 과정 그리고 그게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갔나 그리고 그게 다른 것과 어떻게 연계돼서 확장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과정들을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기록부 자체 내에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과정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자기주도 과정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아직 해결을 못했다고 한다면 해결을 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평가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탐구하고 확장하고 심화시켜라.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대략 11,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아주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졸업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 논술 시험을 치르는 대학들이 많아서 졸업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논술을 이렇게 준비를 할 때는
인문 자연을 좀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언어 논술이라고 해서 거기에 통계, 도표 또는 경제 계열 같은 곳은 수리 논술까지 포함해서 각 대학별로 다른 유형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비판 능력이 우수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인문 계열의 논술에 적합한 유형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연 계열은 수리 논술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학 논술을 넣어서 통합된 논술을 치르는 대학교들이 있어서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평소에 수학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탐구하면서 풀어보는 능력을 잘 갖고 있는 학생들이 유리한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 100%를 선발하는 대학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 약학 계열 모집에서는 또 다른 논술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서울, 경기 지역, 인천까지 포함하면 34개의 대학교에서 논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부터 부산까지, 부산 지역까지 7개의 대학을 포함해서 많은 이런 대학들 정도가 논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의 약학 계열 포함해서 논술 실시하고 있는 대학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논술 성적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논술 100% 전형 건국대를 포함해서 6개의 대학교가 있고요. 학생부를 10%, 20%, 30%, 40% 활용하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부는 학업 성취도, 즉 내신 성적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논술은 대체적으로 한 60% 정도의 대학교들이 수능 최저 학력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교가 가톨릭대, 경기대를 포함해서 한양대, 에리카까지 적용하지 않는 대학교들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학생부 교과 전형과 유사한 방법으로 대학들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 나타나는 인문계의 논술 출제 유형이고요. 그리고 수리 논술과 수리와 과학, 그리고 수리와 의학을 포함하는 논술, 그리고 과학 통합 논술, 언어 논술을 활용하는 자연계열 대학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논술고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이후에 치르는 대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참고하신다면 만약에 정시를 준비한다든가 내가 수능을 좀 잘 나올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논술에 지원하는 전략도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인 지원 전략은 수능 최저 학력, 그리고 논술 출제 유형, 그리고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걸 대학들이 매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고 있구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잘 활용해서 수능과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고요. 가톨릭대학교 기출문제에 대해서 출제 의도, 문항 해설, 평가 기준까지 제시를 전부 다 해주고 있는 예시 자료입니다. 네, 실기실적입니다. 실기실적 쪽은 음악, 미술, 체육 분야가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어학이나 수학이나 발명, 문학,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미용 이런 특기자 전형도 실기실적 위주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관련해서 좀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문학, 미용, 수학과학, 어학, 컴퓨터 관련 대학 실기실적 위주로 뽑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실기실적 위주 전형 방법의 어학에서 서류와 면접 또는 학생부를 활용해서 학생 선발을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희대, 국민대, 한양대에서 많은 인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준비를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실기실적 위주 지원 전략은 대체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실기에 대한 탐구 능력이 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 역량과 그리고 교외 활동이 수상 실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다른 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외 활동과 수상 실적이 활용되지 않지만 실기 실적 위주 전형에서는 활용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는 현재 2023에서 69,000명 이렇게 모집을 했었고요. 앞에 표를 보셨었죠. 거기서 4,000명 이상이 지금 감소가 됐다는 걸 보셨습니다. 정시는 각각 가군, 나군, 다군이라고 하는 군을 대학들이 설정을 합니다. 어떤 대학교는 전체 인원을 우린 가군으로 설정을 하겠다. 그럼 가군이 되는 거고요. 어떤 대학교는 우린 일부 모집 계열, 예를 든다면 인문계열은 가군을 하겠다. 공학계열은 나군을 하겠다.
자연 계열은 다군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각 계열들이 각 군마다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원서를 가군에서 1개, 나군에서 1개, 다군에서 1개, 총 3개의 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간 관계상 아직 다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특수목적 대학의 경우 가군, 나군, 다군에 관계없이 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수도권 정시 모집 인원은 증가를 했습니다. 상위 16개 대학교에서 40% 정도의 정시 모집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었고요.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일정 수의 인원을 뽑기로 했는데 학생들이 선발을 좀 못했다고 하든가 요 인원들 때문에 그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인원을 정시 2월 모집이라고 하고요. 그 모집 인원 때문에 정시에서 사실 약간의 더 인원 증가가 있습니다. 네,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율이고요. 건국대는 2024학년도에 41.6%를 포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상위 16개 대학교의 40% 이상 선발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체적으로 가군, 나군에서 학생 수를 선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군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경쟁이 되는 대학끼리 같은 군에 위치하게 한다든가 또는 상위권에 있는 대학교에서 같은 군에 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군, 나군, 다군을 설정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군에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5,000명 정도를 모집을 하고 있고 나머지 가군, 나군에서는 30,000명 가까이 모집을 하고 있어서 이 표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수능 성적표에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등급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등급은 수능 최저학력으로 활용이 되지만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경동대, 광주여대를 포함해서 총 15개의 대학교는 정시에서도 등급을 활용을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전국연합 학력평가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점수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영 비율에 대해서 간단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이나 상경,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나 영어의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 인문 쪽의 상경, 자연계열의 경우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의 인문은 국어가 33, 수학이 40, 탐구가 27, 그리고 자연은 수학의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탐구 영역에 과탐을 선택을 해야지 가능하고요. 국어, 수학, 탐구 영역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탐구 영역은 대체적으로 2과목을 수능을 치르는데 그중에 2과목을 다 쓰는 대학교도 있고 하나만 쓰는 대학교도 있어서 그런 상황을 정보를 좀 얻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학 미적분과 기하에 둘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자연계열 학과들을 갖추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서울의 가톨릭대, 건국대를 포함해서 홍익대까지 그리고 경기 인천의 가천대부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까지 그리고 지역 거점 국립대 강원대부터 충북대까지 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계 상위권에서는 대부분 과학 탐구 영역을 필수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셔야 되지만 여기에는 반대로 과학 탐구 영역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사회 탐구 영역을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도 있다는 거. 그게 대체적으로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의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는 아까 서울대학교 빈칸이 있었습니다. 잠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대학별로 요 밑에 3번에 보는 것처럼 1등급, 건국대 같은 경우 200점, 경북대 같은 경우 100점, 2등급 196점, 경북대는 97점, 193점, 192점처럼 나타내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영역에 50% 안팎의 학생들이 3등급 이상을 취득을 하기 때문에 3등급까지는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다가 4등급부터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 영역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을 준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시에서 등급별 점수에서 3등급까지는 급간 점수가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나머지는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4등급, 5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대학들이 만점을 주고 있고요. 표에 보시는 전남대의 경우 5등급까지는 10점, 그리고 6등급부터 각각 다른 배점을 받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시 모집 지원 전략입니다. 대학별 모집 인원 변화가 있습니다. 줄어드는 걸 아까 확인하셨고요. 수능 반영 방법, 국어나 수학, 또 영어의 점수 반영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탐구 영역 과목을 한 과목을 반영을 하는지 두 과목을 반영을 하는지,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얼마만큼 산출을 하게 되고 내가 거기에 얼마나 유리한지 보시고
어디가에 보시면 전년도 입시 결과가 대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걸 확인을 하셔서 정시 모집에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른 기회 특별 전형이 많이 현재 늘었고요. 53,546명에서 55,279명으로 선발 인원이 증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 인재 전형과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업생 등을 포함해서 각 유형별로 교과, 종합, 수능, 실기실적, 논술, 기타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인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고른 기회 전형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이런 형태로 대학들이 지원 자격을 설정하고 있어서 각 대학에서 설정하는 지원 자격에 본인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일반 전형에 냈을 때와 특별 전형에 냈을 때 어떻게 될까? 유리할까? 불리할까?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선발하는 인원이 학과별로 선발을 할 수도 있고 학부 또는 계열별로 선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단과대학별로 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잘 보시면 그런 게 전형에 지원하는데 좋은 점이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진로진학 정보를 활용을 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보이고 있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너 대학 어디가? 라고 할 때 어디가를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진로 정보나 대학 학과 전형 정보 그리고 여러분 성적을 학기별로 각 과목별로 입력을 하면 학생부 성적 그리고 수능 성적을 입력을 하면 수능 성적을 통해서 각 대학별로 내가 얼마만큼 산출을 할 수 있는지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서 요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대입 정보 검색과 성적 분석 그리고 대입 상담까지 하나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대입 정보 포털에서는 각 대학별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학년도 전형 결과를 많은 대학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들어가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위주 전형에 대체적으로 70% 등급 컷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대학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의 입학처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자료 그리고 대학들이 전형을 위해서 계속 안내하는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마중물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입 전형 관련된 프리뷰나 면접 구술 워크북 그리고 정시 모집 지원 전략 그리고 수시 파노라마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중물 제작 자료를 보고 계시고요. 마지막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과 같이 연계하시면 진로진학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는 진로진학 상담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전화 420-8475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고 1시간 정도의 특별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진로진학 상담 안내 활용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2024 대입 전형 준비 전략을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